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이란 코너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오늘이 가장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역대 이렇게 올해 들어선 사실 시작이 좀 좋았기 때문에 나쁜 뉴스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2% 흔들리더니 낙폭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하고 마감이 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아시아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특히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좀 시장 보니까 왜 이렇게 내리지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빠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도 이게 연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약간 허상으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한 뭔가 큰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큰 악재가 나오니까 악재라고 본다면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이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실탄 떨어진 중국, 달라진 중국 보복 공식이라는 기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 폭탄을 현실화한 지 사흘 뒤에 보복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한 달 후인,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전체 관세 폭탄 시기로 좀 정해졌고요.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소 5%,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목이 실탄 떨어진 중국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기분이 나쁠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잖아요. 류 부총리 같은 경우도 워싱턴에서 그 회담이 있은 이후에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2번가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기가 걸렸습니다. 큰 고민이 있었겠죠. 얼만큼 고민이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부과하는 그 규모에 비한하면 그렇죠. 600억 달러니까요.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600억 달러 이제 이상의 관세를 이제 실탄 떨어진 중국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600억 달러 이상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더 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도 나왔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보복 관세를 취한 데 대해서 신규 관세는 아직 부과할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때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는 자신감 있는 사설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교수의 말에 응용을 한다면 중국이 이길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카드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인구를 내미는 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어느 정도 매출을 거두고 있는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거두는 매출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미는 것이 첫 번째 카드. 그리고 희토류, 미국 수출 금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 국채를 매도하는 거. 지금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핵심적이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실효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국채를 매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중국이 또 그렇죠. 이거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채를 매도한다. 미국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꼼짝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죠. 왜냐하면 팔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국 또한 손해죠.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껏 지적하신 대로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센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에 취할 조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장 모든 제품의 25%가 아니라 5에서 25% 이렇게 단계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제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카드를 남겨놓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25% 품목 중에 이게 좀 저는 25% 중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판벨트, 그러니까 농업 지역을 겨냥을 했다. 이런 대목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최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인 카드를 내놓고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번 조치가 온다면 지금 5% 부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큼 룸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중국의 고민이 하나 더 깊은 게 방금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 살처분입니다. 이래서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돼지가 이미 죽어 나갔고 이제 수습 단계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폐사가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미국, 브라질, 이제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의 관세가 62%로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돼지고기가 부족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62%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라도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들여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렇게 뭐 판벨트를 뭐 겨냥을 해서 관세를 올리고 이럴 입장인가라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라 입장에서 무조건 오케이만을 외칠 수는 없다 네. 보니까 이러한 힘겨루기는 분명 필요한 것 같긴 하십니다. 6월에 G20에서 일본. 그래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뭐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만 뭔가 전환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뭐 있으니까요. 만나면 뭐 나와요? 그래도 정상이 만나서 뭔가 큰 그림에서 우리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실무진에서도 무언가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는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관적이십니까? 아니 비관적인 게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저희가 글로벌 랩에서도 지난주 내내 또 신중한 전략을 좀 가져봐야 된다. MSCI 한국 지수도 60달러 선이 깨지면서 이제 지지선이 많이 깨졌다. 강력한 지지선이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고 좀 신중한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제가 이렇게 그때 얘기했을 때도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뭐가 있을까? FOMC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스탠스를 잡는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고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뭐 강력하던 또 연준이 인하로 또 스탠스를 바꾸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선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것도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이게 지금 오늘 또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면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이 소장님 말씀과는 반대로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들어서 예, 예. 손해볼 거 없다.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언이 한 번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증시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하고요. 소장님이 요즘 이제 그런 격언은 네. 요즘과는 트렌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소장님이 이 맞기를.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아직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예. 기회는 있으니까. 또 좀 올라가나요? 뭐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보다는 대체 투자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예. 주식시장. 그리고 중국과 위안화 급락 속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랜만에 이런 헤드라인 봅니다. 예. 아, 제가 어제 예. 또 그 한 증권사에 대체 투자에 있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증권사 직원을. 근데 IB 쪽에서 가장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대체 투자 쪽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부동산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플러스해서 요거를 뭐 투자라고 봐야 될지 투기라고 봐야 될지 뭐 논란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거와 같이 또 비트코인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대체 투자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는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예.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는 예. 점이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요즘 트렌드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저희가 이 뉴스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데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사람마다 딱 다르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 업계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예. 사실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느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급등했던 지지난해 12월에서 쭉 내려가는 예, 것을 예. 제가 몸소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 없는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임에 인한 해지 수단으로 단기적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금과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쪼개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걸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심리에 따라서 예. 9,000선까지도 쭉 오를 것이다. $10,000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해지
투자 수단 좀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900, 같습니다. 940만 원이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을 때 942만 원인가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기만 하시다가 매일 안타까워만 하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매양코가. 4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왜냐면 6개월 전, 한 8개월 전까지 이제 400만 원대였다가 지금 이제 92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요.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뭐 왜 올랐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 이슈를 분석하는 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차트로 많이 보시면 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을 금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국채를 사기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 어디?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렇게 간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가상 통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시그니처, 가장 그래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위안화도 계속해서 7레벨일 때가 좀 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정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 환경이 또 악화하면 또 주식시장이 그렇죠. 악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투자처에 대한 계속해서 눈요기를 보는 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네. 큰 뉴스로 굳이 올랐다는 이슈를 꼽자면은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바꿨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다른 ICT 업체들과 달리 페이스북이 좀 보수적인 맞아요. 스탠스를 좀 취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스탠스가 보인다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다른 코인들의 움직이는 이슈가 큰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코인을 편입한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부분에서도 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려는 움직임이 네, 보인다. 데스크를 만들었다. 예. 이러면 쭉 오르죠.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오르는데 그만큼 또 하락폭도 변동폭이 크다는 점은 네. 참고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만 선까지 올랐다가 3,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조금 더 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까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롯데에 칭찬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들어본 게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롯데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감사를 보낸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롯데라고 하니까 뭔가 일본과 한국 같은 그런 아시아에 국한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두는 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예. 그리고 고용 창출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번 롯데케미칼의 투자가 국내 단일 기업의 대미 투자로는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현명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에 박수를 보낸다. 이 투자는 미국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다. 라고 기업을 넘어서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다뤘다는 것도 저도 어색하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롯데 화학 공장에 투자한 걸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파급력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 뭐 한일 동맹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지 저는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예. 또 비관적인가요? 이렇게 큰 이슈인가 싶거든요. 사실 미국에 투자한 거는 뭐 우리나라로서 뭐 이익 들여오는 거를 사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현대차도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도 공장 짓는다고 하면 사실 돈은 거기서 또 돌고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요즘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국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돈이 계속 해외에서 돌고 도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맞아요. 거기서 세금을 또 내고 하니까 이거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에다 세금 내는데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큰 뭐 근데 또 트럼프 혼나는 거 대통령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인데 신동일 회장이 다음 주에 백악관을 간다고 예. 합니다. 무언가 서프라이즈로 가득한 남자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노앵커님? 신동빈 회장이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되게 네. 진중하다고 하시네요. 카더라에 따르면은. 아. 네, 그래가지고 보기와는 다르게 뭐 한국말로 이렇게 뭐 그 하잖아요. 좀 잘 못하기는 하지만 한국말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런 썰이 있어요. 롯데의 네. 한 한국 직원이 네. 본인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말로 업무 보고를 하려고 딱 했더니 한국말로 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진중하고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개념이
또 있으신 그런 분이라서 또 만나면 어떤 케미가 터질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하네요. 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도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의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기도 하니까 이 부분과 연관돼서 좀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아무래도 핵심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대담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전문가와 이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